한편 유인촌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른바 MB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장관 후보자와 야당 의원들 간의 공방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당 의원을 향해서 GX염X를 한다라며 욕설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그때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보 본 의원은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증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백서에 후보자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104번이 언급됩니다. 정도로 여러 증거와 이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당시 장관을 지낼 때입니다.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바보 아닙니까? 국감 당시에 자고 계셨습니까? 기업의 그룹의 사람들이 만든 백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고 수많은 그런 증거 자료 또 적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왜 나옵니까 여기서? 왜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소되고 재판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아까 있었던 그 원색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는 좀 유감의 말씀을. 결국 이제 비속어로 썼던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은 사과를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며 오히려 정현주 KBS 사장 시절 문재인 정부죠. 역사 스페셜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렸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KBS 역사 스페셜을 거의 6년 넘게 했습니다. 매주 입시 공부하듯이 했습니다. 잘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명한 정현주 사장이 와서 저 자르고 그 다음 프로그램 인물현대사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왜 보수 정부는 가해자라고 늘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피해자처럼 얘기하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훨씬 지독하게 했습니다. 뭐 사실은 블랙리스트 의혹은 MB 정부 때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유죄가 돼서 환경부 장관이 구속까지 됐죠. 여야가 다 이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그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은 떳떳하느냐라는 점도 지적을 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청문회 야당에서는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합하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합하다,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적합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청문회는 지금 열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청문회는 이런 논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임명하시는 그 패턴으로 가시겠죠. 청문회가 어느 때인가부터 이런 어떤 그 패턴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우선 그 야당은 자료가 불충분하다, 자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어제도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5번의 자료 요구 정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6번의 이제 회의 속개가 이제 된 것인데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자체는 아까 우리 김광석 변호사님 말씀대로 본질은 어디 가고 맨 그 자료 제출 공방하고 저런 어떤 본질 외적인 문제 가지고 더 주목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야당이 이런 어떤 청문회는 야당이 판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명은 될 것이고 다만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것은 임명 동의가 이제 필요한데 민주당은 이것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할 것인지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 문제는 이균용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좀 이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아요. 계속 어떤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행정부와
이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동일한 그 민주주의적 어떤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회에 와서 잘 모르겠다, 뭐 죄송하다, 봐달라 이런 어떤 식으로 계속 어떤 그 행정부의 한 부서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어떤 태도, 이런 문제들이 아마 야당으로 하여금 이거는 부적격 부결 당론으로 거의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그 내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부결된다면 대법원장 어떤 부재 사태가 초유에 이제 한 2달 가까이 또 가게 될 것이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당은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한 고의적인 어떤 대법원장 부결 아니냐라고 또 정쟁으로 이제 가야 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이 인사 문제가 모든 것을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시기, 이 문제 참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부가 좋은 인재를 후보자로 내세우고 여야 의원들이 정말로 유능하게 청문위원으로 질의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텐데요. 아쉽습니다.